네,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에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재계 인사도 10여 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대북 제재 탓에 한계는 있지만 남북이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방북 수행단으로 평양에 갔다 어젯밤 막 돌아온 신한용 개성공단 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 그거부터 질문 드릴게요. 처음에 18일 날 댁에서 나오는 거 기준으로 몇 시에 나오셨어요? 5시에 나왔습니다. 새벽 5시에. 5시에 나와가지고 6시 반에 예. 집결을 해가지고 7시에 이동을 했습니다. 어제는 댁에 돌아가시니까 몇 시였습니까? 10시 한 반 정도. 밤 10시 반. 그렇게. 그러니까 2박 3일을 아주 완전히 풀로 이제 다녀오신 건데 그 백두산 가는 날은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새벽 4시. 5시에 이제 이동을 해서 순안공항에서 7시에 고려항공편으로 삼지연 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드신 여행하고 오셨는데 여독도 아직 안 풀리셨는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꽉 찬 일정을 소화하셨을 텐데 이번에 특별수행원단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오셨으니까 2박 3일의 일정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 뭐니 해도 그 우리 민족의 명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에 올랐다는 것이 아유,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네. 보도를 통해서만 들었던 장군봉, 그리고 중국을 경유해서 간다 하더라도 천지에 이제 못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천지에 내려가서 직접 손을 담그고 얼굴을 적시고. 정말 손을 담그시고 얼굴을 적시셨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느끼는 그 온도가 네.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그 염원을 담는 그런 온도로 느낀 점에서 네.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백두산 장군봉이 2,750m나 된다고 해서 오를 때 힘들 줄 알았는데 다들 구두 신고 가셨더라고요. 네, 구두를 신고 네. 갔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에는 대략 한 30분 정도 걸어야 걸을 되거든요.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인데 장군봉까지도 그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씨가 저런 날이 많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축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백두산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10번 중에 한 2번, 3번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천지를 볼 수 있는 날. 네, 그렇습니다. 그 4시에 일어났을 때 순환공으로 이동할 때 그때 좀 흐렸죠? 비가 보록보록 네. 내려왔습니다. 어. 내려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볼 수 백두산에 오를 있을까?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게 상당히 좀 의문이었었는데 네. 그 삼지연 공항에 내려가지고 약 한 42km를 백두산까지 이동하는 그 경로가 있거든요. 그 올라가는 거죠, 쭉. 그렇죠. 쭉 예. 이렇게 올라가는 침엽수림이 좌우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 예. 그 침엽수림 사이로 햇살이 오. 비춰지는 걸 이제 느끼면서 올라갈수록 이제 날씨가 네, 밝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오늘은 참 천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들 라는 그때- 그런 기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날씨가 상당히 좀 변화무쌍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예. 그 날씨가 또 급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했는데 예. 올라가서 약 한 3시간 동안 동선에 따라서 경유를 하고 예. 내려와서 삼지연 그 연못가에서 네. 중식을 하고 식사하시고. 식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그 비행기를 타고 이동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예. 줄곧 그 쾌청한 아. 그야말로 가을 날씨였어요. 처음에 저기 천지를 딱 보는 순간은 언제예요? 장군봉에 딱 올라간 다음에 딱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장군봉이 제일 높은 곳이고 예. 장군봉 밑에서 아. 이제 천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혹시 것이고 대통령 케이블카 사진 타고 찍었던 내려가서 거기는 이제 장군봉입니다. 위에고요. 예, 위에. 아.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천지를 볼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대부분 분들은 보고 또 장군봉까지는 또 걸어서 약 한 20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아, 저희 네. 이제 지금 보이는 저 장군봉은 걸어서 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고 차량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 여러 가지 장소적인 여건 이런 게 협소해가지고 좀 이렇게 못 올라간 분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천지에는 또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예. 케이블카가 4인용으로 5량이더라고요. 예. 20명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그런 한참 관계로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내려가지 못한 그런 분들도 간혹 아이고, 있었지만 저기까지 갔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모든 이들이 하여튼 그 시간을 공유하고 그 개인만의 어떤 시간의 어떤 만끽한 게 아니라 이 후에는 반드시 우리 모든 국민들도
이 장군봉에 천지에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담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백두산에 가고 싶어하고 또 천재 가보고 싶어 하시는데 못 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에서 다녀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천지 물에 그 손을 탁 담갔을 때 그 네. 느낌 어떤지 좀 그러니까 전해주실 수 그 있으실까요? 온도 차요, 자체가 물이 차죠. 어. 상당히 찬 그런 걸 느꼈고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그 북한강 이런 데다가 이제 손 담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는데 예. 이 천지에 이제 손 담고 얼굴을 적신다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큰 김정은 감회였었죠. 위원장 리설주 여사도 좀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아이, 그럼요. 어떻던가요? 그 보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봤던 그런 이제 모습하고 실제로 이렇게 대면해서 본 그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어떤 네.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면서 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탈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 예. 네. 두 분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화가 이렇게 잘 되고 속말로 이제 궁합이 잘 맞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군요. 예. 리설주 여사랑 또 우리 김정숙 여사가 서로 이렇게 팔짱을 끼는 모습도 이렇게 많이 연출이 되는데 네, 네. 화면 안 잡힐 때도 이렇게 두 분이 잠기 얘기를 합니까?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근접거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2박 3일 동안에서 그래도 저는 운 좋게 한 두세 예. 번의 어떤 그런 그 광경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두 차례 정도 그 국무위원장과 이 얘기도 개성공단 관련 얘기죠. 아, 그렇죠. 얘기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정상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염원이기도 한 조속한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어지면은 그 공단은 우리 기업인들이 일구겠다, 지키겠다. 그래서 네. 경협이 확대되어지고 남북 간의 그런 그 민생 차원의 그런 경협 차원의 그 이런 질문을 활로를 드리죠. 찾겠다.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백두산 관광보다도 개성공단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성공단 최근에 가보셨죠?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그 개소식에 저 외에 개성공단 기업인 2명이 방북을 해서 뭐 개별 공장은 가보지 못했지만은 아, 안에까지는 공장까지 예, 못 예, 들어가 예. 보셨어요. 공단 전체적인 그런 그 모습은 보고 왔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가봤을 때 잘 정리정돈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도 예, 그래서 외향적으로 그걸 갖다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좀 염려를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나온 그 분들에 의한 그 말씀을 전언하면은 네. 그 내부적으로도 배수 관계라든가 동파 뭐 이런 등등의 시설물 관리를 나름대로 했다. 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평양에 가서도 이제 그 이렇게 그 고위급들이 예. 네.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 어. 언제든지 남측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된다. 뭘 주저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전달받으면서 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희망도 가졌습니다. 이 9월 평양 공동선언문에도 개성공단 관련 내용이 담기긴 했습니다. 조건이 되면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문구였는데 아무래도 이 조건은 제재일 텐데요. 그렇죠. 예. 만족하십니까? 우리 그 기업인들도 그 제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풀려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경협 사업이 이제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4.27 정상회담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진일보 되어져가 이번엔 조건이라는 단서를 다뤘지만 그것이 이제 거기에 올려져 있고 곧 있을 이제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나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우선적으로 공단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회장님 그 개인적인 그 사업체는 어떤 관련 업종이십니까? 저희는 그 물고기 잡는 네. 그 어구. 어구입니다. 어망입니다. 아. 그래서 요번에 리용남 그 경제부주소하고도 이제 그 면담을 할 때 제가 2007년도에 그 민간 교류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북측 관계자가 제가 어망을 취급한다는 걸 알고 정치적인 통일보다는 바다부터 통일하자 어망으로. 근데 그때 한참 이제 남북 공동 어로 작업이 제기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하면서 과거에 했던 개성공단 사업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사업,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이것이
우선적으로 재개되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부주석께서도 맞다 그 말이 맞다 네. 하던 것부터 우선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 몇 가지 짧게 제가 그 사업 관련해서 그 어망 기계 만드는 그 기계는 한 1년 정도 멈춰서도 바로 다시 재가동할 수 있어요? 뭐 좀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예.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저 기계도 있고 그렇지 네. 않고 볼링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 개성까지 그런 기계도 가신 김에 그 공장 문 열고 내 그 설비 잘 있는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보고 싶죠. 그렇지만 머지않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거 왔습니다. 공장 기계만 제대로 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영업 재개하실 생산 재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이렇게 기계를 돌리고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고, 들어가서 일부 물론, 생산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요 얘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 그 개성공단 폐쇄할 때 논리가 개성공단에 준 임금이 그 달러가 핵 개발하는 데 들어갔다라는 근거가 희박한 걸 이유로 문을 닫게 했습니다. 네. 그 얘기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누구한테요? 관련자들한테나 뭐 아니요, 그거는 우리 정부의 논리지 예. 북측의 이제 그 논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이제 12월 말에 그 통일부 자책혁신위원회에서 근거 없다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그 대국민에게 그 전달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쓰여진 그 프레임 자체를 그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지만은 분명하게 임금이 그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 이렇게 전용되었다라는 건 근거 없다라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개성공단에서 2007년부터 입주해 계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운영이 중단되기도 하고 몇 년 동안 운영을 못 하기도 하고 그냥 바로 운영이 재개되는 것보다 이런 안정적인 운영 요건이 먼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27 정상회담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그런 재개 희망이 보이면서 우리가 TF도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재진입이 되어지고 무엇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지금 이렇게 경협을 하면서 상당히 좀 부침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침이 있는 그런 여러 그런 조항들을 제도화시키고 그래서 요즘 이제 국회 비준 얘기 나오는 것도 예.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졌을 때 기업이 들어가야 제2, 제3의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또 너무 이제 딱딱한 네. 얘기하니까 좀 네. 부드러운 얘기 몇 가지. 평양 시내도 직접 가보셨잖아요. 가봤죠. 전에도 가보셨고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이시라면서요. 네. 그 1차 때가 언제였죠, 일단?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2007년. 네. 11년 만에 다시 본 평양은 어떻던가요? 그 상당히 그 보도를 통해 가지고 좀 변화했다는 걸 이제 알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도심 평양역을 이제 그 주변으로 한 그 원도심은 크게 변화되어진 게 없고요. 예. 우리가 이제 보도에서 이제 접하고 있듯이 지금 저 아파트 거리 저기는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게 이제 새로 이제 뭐 신도시 개념으로 이제 예. 그 주변인데 예.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여명거리라고 들어보셨죠? 여명거리. 네. 여명거리. 예. 그다음에 과학지역 거리. 예. 뭐 이런 거리는 카퍼레이드 했던 곳 그 옆에 길이잖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좀 선진국과 비슷한 그런 서울이랑 느낌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나요? 뭐 크게 다를 바도 없었고 건물들이 이제 우리 서울 건물들은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좀 이렇게 건물 비슷하게 그런 생긴, 양식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좀 북한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조화롭게 예술적으로 모양도 평양 내고 시민들은 어떻던가요? 그게 상당히 이번에 주목할 점이었었는데 10여 년 전에 본 평양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여타 국가에 가가지고 경협을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처음 느꼈던 인상하고 그 평양의 거리의 시민의 인상이 11년 전과는 상당히 아, 그렇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느낀 게 어떻게? 예. 일단 옷차림부터 어. 좀 이렇게 형형색색. 좀 세련된. 천편일률적이 네,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좀 어떤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순환병 비행장에 내릴 때 예. 거기 이제 그 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하는 것을 갖다 막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농촌의 허수아비는 그야말로 허수아비잖아요. 근데 예. 거기는 색동적으로 형형색색 모자도 뭐 다른 어떤 뭐 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멋을 냈어요. 그러하듯이 예. 북한 그 주민들도 시민들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에서도 이미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게 달라진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에 오가는 그 차량이라든가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니는 동선은 이렇게 차단을 했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각종 그런 건물들
그리고 뭐니 해도 그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변화되어졌다. 사진으로 통해서 보니까 학생들 이건 뭐 많이 알려진 브랜드니까 나이키 신발 신은 학생도 있었고요. 그 복장이나 이런 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뭐 나이키인지 어떤 브랜드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그런 균형이 좀 잡혀 있더라.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느꼈고. 혹시 생활 수준은 옛날부터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교원 대학에 이제 간 그런 예.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예. 그 북한은 좀 전인 교육에 이제 가깝게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직접 확인을 했어요. 스포츠 같은 경우도 뭐 최소한 두세 가지 정도는 수준급의 그런 어떤 기량을 좀 나타내기도 하고요. 예술 분야도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하고 우리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노래를 하라면 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은 절대 빼지 않아요. 오히려 자진해서 예. 나와서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하고 다른 그런 걸 느꼈고 그 학교에서 느낀 게 그 영어 교육을 아주 대대적으로 시키는 오. 것을 좀 봤어요. 그래서 예. 겉으로는 뭐 타도 뭐 반미 이렇게 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네.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초태원 SK 회장 같은 재계 총수들과도 함께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신 회장님도 대표시지만 이런 재계 총수들의 수행원 없이 가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그렇죠. 일이었는데. 그 가방도 직접 들고 네. 그말로 이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 보면서 뭐 대기업 총수들도 우리 뭐 범인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분들은 오히려 뭐 이제 4대 그룹이 이제 총수가 갔는데 다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서 젊은 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던 거하고는 상당히 좀 소탈하고 그 어떤 친근감도 있고 뭐 이런 걸 느꼈어요. 뭐 전혀 뭐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고 뭐 그런 걸 느끼면서 참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구나. 아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남북 어떤 경협에서 조화롭게 발휘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용 개성공단 협회장과 함께 이번 평양 방문에 대해서 그 백두산 방문 등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